방송각법을 준비하게 된 윤성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조금 무겁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뉴스를 찾아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굉장히 난리가 나고 또는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바로 이 뉴스들을 보시면은 계속 지금 패스트트랙이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패스트트랙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난리를 피우고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못하려고 길을 쓰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은 신속안건 처리 제도를 뜻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은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걸 쓰면은 말 그대로 국회 법안이 아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패스트트랙의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패스트트랙을 알려면 우리나라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즉 법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만약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의 급식을 모두 치킨으로 만드는 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행정부에서 이 법안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해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검토한 뒤에 이 법이 정말로 의논할 가치가 있다 싶으면은 상임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법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법이 정말로 제정이 되었을 때 쓸모가 있는지 아니면 이 법의 단점과 장점이 무엇인지를 결합한 뒤 본회의에서 이 법이 정말 심사를 할 만한가를 평가를 하는 곳이 바로 이 상임위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은 본회의에 붙여지게 되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있죠. 바로 이 국회의원들이 다수결로 이 법을 통과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되었다 싶으면은 이 법은 대통령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대통령이 이 법을 보고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이 공포가 된 다음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상임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에서 법이 심사를 하다가 1년, 2년 아니면은 이 법이 계속 이 상임위원회에서 떠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들여 만들었던 법안들이 모두 이 상임위원회에서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를 막기 위해 제정한 것이 패스트트랙 신속안건 처리 제도인데 이 법은 만약 상임위원회에 이 법이 들어갔을 때 최장 330일 이내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바로 본회의에 옮겨버리는 제도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올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이에요. 이 제도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이용해서 통과하려는 법안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시면은 저희 나라에는 크게 정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군소정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여당으로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이에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 정권을 잡지 못했지만 다른 국민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주는 당인데 문제는 이 민주당에서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없이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그들 마음대로 통과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으로 만들려는 법안이 무엇이냐? 바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말이 되게 어렵죠? 어렵지 않으세요?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수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높으신 분들을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높으신 분들을 수사한 뒤에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공수처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 대한민국의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 및 지방 모든 관리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이 공수처에서 이 모든 기관들을 수사하고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공수처라는 기관은 어느 행정에도 관여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소리예요. 만약 이 공수처가 마음을 먹고 모든 관리들을 수사하겠다고 싶으면은 아무도 공수처를 막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공수처의 성격입니다. 공수처의 대장이 공수처장을 뽑는 데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먼저 대한민국 국회에서 후보 2명을 뽑습니다. 그럼 그 후보 2명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즉 대통령이 후보 1명을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한 후보가 바로 공수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데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바로 이 공수처장을 뽑는 겁니다. 자신들을 수사할 기관의 대장을 자기들이 뽑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이 공수처라는 것은 독립적인 기관이기에 그 어느 것도 이것을 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당들이 자유한국당이 합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법을 볼 텐데요. 다음 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먼저 우리나라 국회 의결 방식으로는 이렇게 많은 의석들이 있어요. 이 의석들에서 우리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앉습니다. 그럼 이 의석에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석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안이 자기들 당에 유리한 그 법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이 있습니다. 지역구는 전국 시 군구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뽑은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말 그대로 국민의 지지를 얻은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비례대표 75석에서는 정당에서 투표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그 정당의 투표율에 비례해서 다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에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에서 임명하는 비례대표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비례대표 보이시죠? 이 비례대표가 여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역구 의원은 줄어들게 되겠죠? 이 지역구 의원은 누가 뽑는 거죠? 주민들이 뽑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정당에서 임명하는 비례대표가 증가를 하고 많이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정당에서 알겠습니다. 비례대표가 증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이 정치활동에서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의 권력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당들에서 이를 합의를 했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돼버린다면 국민이 가지고 있던 그런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상을 보아하면은 지금 이게 국회 정당별 의석 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30석, 자유한국당이 113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석수는 총 300개예요. 이 중에서 과반수가 넘어가게 되면은 법이 통과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패스트트랙의 성격은 무엇이냐? 만약 회의의 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는 바로 본회의에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공수처법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모두 이 회의에 걸쳐서 이 법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300석의 과반수를 하면 몇 석을 말하는 거죠? 150석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들의 숫자를 모두 합쳐보면 150석이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패스트 트랙이 지정되는 순간 330일 이내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다는 소리.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이 돼버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실상으로는 4월 29일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고 4월 3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돼버렸어요. 이 두 가지 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국민의 권리는 줄어들고 저절로 어떤 한 명이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독재 국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버렸고 이 법은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일 수도 있지만 통과가 되고 곧 시행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법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버린다면은 저희 나라는 정말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고 그 권력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복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설령 국민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이 발표를 찾아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점점 안 좋은 길로 독재의 길로 넘어가고 싶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이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나라는 원래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지금 그런 좌익 세력들이 계속해서 물을 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권리는 사라지고 국민의 권리는 사라지고 설령 그것이 어떤 국가기관이라 한들 권력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독재 국가에서 저희는 불령이나 아니면 거리 설교로 결국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선언할 수도 있어요. 이런 법이 지금 통과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